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죠.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키워드 4개 보여주세요.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북한의 구구절, D램 가격, SK 이노베이션 핵심 일정 순서로 보겠습니다. 오늘 구구절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데 얘네들 이제 항상 뭐 도발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 도발할지 안 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이라고 한정하면은 생각보다 도발의 크기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그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올해 구구절은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홍수 피해입니다. 최근에 대규모 수해로 민심이 북한 정권을 상당히 떠났다, 이반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북측은 수해 책임을 물어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간부 숙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수해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북한에서 미사일 기지가 밀집된 자강도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 살펴볼 만합니다. 반대로 ICBM을 쏘는 이 자강도 우평리는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핵실험을 하는 곳이 평안북도 영변이랑 동창리거든요. 여기는 피해를 안 받았다는 분석이 이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대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영변 쪽은 지금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도발 카드를 내놓는다면 ICBM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구구절을 앞두고 지금 군 시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해군기지 시찰 등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해 구구절에서 핵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38로스라고 이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이 시찰을 했던 해군기지라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 핵잠수함 건조 진행 사항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구절에서 김정은이 대남 대미 관련 메시지를 좀 내놓을지 일단 이걸 하나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대북 핵우산 가동 시나리오에 대한 첫 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 핵우산요? 네, 그러니까 이 핵 도발에 대한 어떤 방어 체계에 대한 점검이 있었던 건데 이것은 이번에 연합체가 만들어진 후에 첫 액션이다라는 이 의미가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은 최근에 불안한 중시 속에서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 살펴볼 만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면 방산주는 바로 움직이니까 그것도 유의를 해서 오늘 하루는 조금 긴장감을 갖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3대 세습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참, 북한 사람들 불쌍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D램 현물 가격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불안해요. 계속 뛰던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요 신호가 잡혔다면서요. 이 신호를 봤을 때 우리 기업으로 우리 증시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좋은 소식 하나 있고 나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려되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에 PC용 D램 평균 고정 가격이 2.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정 거래 가격이 내린 데이터가 나온 거는 올해 들어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정 거래 가격뿐 아니라 스팟성 선행 지표로 이제 통산 한 6개월 뒤 정도의 기업 간 거래 가격인 고정 거래 가격에 수렴하는 이 D램 현물 가격도 이 D램 제품들마다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뛰는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뛰어서 슈퍼 사이클 얘기 나왔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운 사이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분석기관들의 얘기에 따르면 PC의 제조업체들이 2분기부터 공격적으로 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재고 확보가 가중됐는데 전반적으로 수요는 침체이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부진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C의 D램 조달 자체가 줄어버린 효과가 발생했고 여기에 8월 하순에 D램 공급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곳들이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칩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됐던 이 가격 상승세가 뒤집히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 그래도 좋겠지만 4분기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더해진 데다가 환율 약세까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내리고 목표가도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만 원이요? 지금 6만 원도 불안한데 저 금요일에 반도체 지수 4.5%나 밀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조금 불안하게 고용 합니다.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특히 최근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AI 고점론을 짚을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 달 전에 사실 AI 고점론 미리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3분기 고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D램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이건 조금 다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SK 하이닉스는 점유율을 오히려 높였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메모리 업계에서 대형 메모리 업체 세 군데 가운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2분기 디램 점유율이 34.2%로 집계가 됐는데 이거는 전분기 대비 3% 넘게 상승한 것이거든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모두 점유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옴디아 같은 경우 시장 분석 또 다른 시장 분석 기관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하이닉스는 아마 사상 최대 매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는 SK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 어스온이라는 회사인데 말레이시아에서 광고, 뭐 천연가스가 됐든 뭐 기름이 됐든 요거 채굴권 확보를 했다 이 소식 전해졌죠. 맞습니다. 이거 근데 SK 어스온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SK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분관계 따져보면은 100% 자회사거든요. 100% 자회사고 연결 실적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SK 어스온이 말레이시아의 캣타프 광구라고 SK가 이제 운영 탐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굴지의 석유 탐사 기업이죠. 페트로나스와 이 계약을 맺고 지금 이 광구 운영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오는 원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이 생산량의 85%를 SK 어스온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의 실적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탐사는 내년부터 탐사하고 이제 실제로 나오는 거는 2031년부터 생산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SK 어스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석유를 캐고 있었거든요. 나왔는데 여기서 올해의 영업이익 한 2,500억 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SK 어스온의 설명대로라면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이 광구 사업권, 이번에 우리가 따낸 사업권은 남중국해 광구보다도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해서는 영업이익 2,500억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몇 년 후부터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나오면 뉴스가 나오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SK 어스온의 호재는 아까 이 지분 구조를 감안하면은 SK 이노베이션의 호재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SK 이노베이션 주가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분명한 산유국입니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우리 기업들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유국 판열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주요 일정 이벤트 조금 살펴봐야죠. 네, 일단 오늘 살펴봐야 될 건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아, 중국의 CPI가 나오는군요. 예, 중국의 CPI라는 건 결국 중국의 경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예상치 그대로 가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좋아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높거나 낮게 되면 또다시 시장이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특히 디플레이션 지금 걱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도 우리나라 특히나 증시를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을 엮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뿐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입니다. 미국에서 이 골드만삭스 커뮤니코피아 테크 컨퍼런스가 미국 서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가 되니까 아마 반영은 내일 새벽쯤에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통은 AMD CEO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것은 아마존 쪽에서 이 어떤 연설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더 기술주에 대한 심리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가 있습니다. 아이폰 16에 대한 이 힌트가 나올 거고 네, 오늘 밤이 되겠네요. 예, 한국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내일 이제 얘기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에는 이 우리나라의 고용 동향이라든가 또 가계 대출 동향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 후보자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치 지난번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이 설전 이후에 정치 지형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첫 대결인 만큼 여러 가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이벤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 특집 때 우리 신 기자도 전해줬죠. 친환경이냐 에너지냐. 요건 또 많이 크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번에 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이 재정 동향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우리나라의 기재부
그린북이라고 해서 8월의 경제 동향, 우리나라 내수 부진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